안녕하세요. 초목테라리링의 레온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내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카드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 카드에서는 현재 나의 금전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줄 거고요. 이건 내가 현재 금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하반기 내내 돈 걱정 안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 그리고 하반기 내 금전 상황에 대해서 우주가 던지는 메시지예요. 당신은 우주의 메시지는 보통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그런 형태로 흐름이 흘러가게 돼요. 그때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가지 카드를 통해서 하반기 당신의 이 돈 걱정 안 하고 하반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볼까요? 그린 어벤처. 스타라이트. 그리고 제이드. 네. 자, 금전을 대하는 내 태도. 소달라이트. 자, 돈 걱정 하반기 안 하려면 나 어떤 노력을 해야지? 자, 하반기 나의 금전을 우주가 어떻게 힘을 실어줄까요? 우주 메시지. 자, 이번에는 그린 어벤츄라 선택하신 분이에요. 이 그린 어벤츄라는 번영과 긍정의 스톤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뭔가 좀 풍요로움을 바라거나 다 잘 될 거야 라고 희망하시는 분이 아마 이 원석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음, 네. 그린 어벤투라 선택하신 분의 하반기 금전 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반기에는 나에게 어떤 금전의 행운이 따르는지,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어벤투라 선택하신 분은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계획하고 시작하려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계속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아니야,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이런 단계에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시작이 아니라 계획 중인 분, 출발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뭔가 나아가지 않고 그냥 선택에 굉장한 복잡한 심정, 다 좋아 보이니까, 다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는 내가 금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자세로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원석을 선택하신 분은 내가 여력이 되면 주변에 밥도 좀 잘 사주고 선물도 주고 뭔가 그러는 분이 아닐까?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주변도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조금 여유를 부린다든지 선물을 행한다든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사줬으니까 너도 이거 사줘 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조금 베푸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내가 뭐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아니지만 보통 지금 이 원석을 선택하신 분은 조금은 내가 상황이 될 때 주변에 조금 베푸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현재는 너무 바삐 왔네요. 일단 내가 뭔가 상반기에 막 정신없이 어딘가에 몰두하고 바빴어요.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매출이 있든 없든 뭐 높든 적든 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쉼 없이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또는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그룹에서 어떤 프로젝트 있으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신없이 고군분투해왔다라고 보여져요. 뭐 그게 완성의 단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반기에 내가 꿈꿨었던 또는 계획했었던 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고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힘드네. 지금 요런 시점? 돈 버는 것도 귀찮고 힘드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돈 버는 일이 귀찮네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그죠? 하반기에 있어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려면 어떤 노력을 가해야 되나 이런 모습의 어떤 조언인데요. 일단 현재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진행된 그 일을 토대로 또 무언가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이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할까라고 보니까 지금 욕하셨죠. 돈 버느라 나 지금 너무 힘들었어. 모든 에너지를 불살랐어. 이런 모습이 보여서 지금이 딱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겐 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약간 이제 포화 상태야. 나 이제 너무 힘들어서 좀 더 있으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잠시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휴가를 떠나도 괜찮겠죠? 내 마음이 맞고 같이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보상 또는 심리적인 안정,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 집단, 가족과 함께 잠시 기쁨을 누리는 거니까 약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충전을 하고 나면 내가 계획하려고 했었던 일을 따지고 결심이 서잖아요.
막 또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 본인의 의지로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지칠 때까지 막 진격하시는 분인가 봐. 이번에도 하반기에 상반기 때 열심히 일한 당신은 잠시 쉬어도 된다. 그래서 그 충전을 통해서 결정 내린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되 얘는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또는 이걸 했을 때 무리가 없는지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계획 또한 허망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기존의 것에 새로운 걸 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 조금 따지고 이 계획이 현실 가능한지 그럼 내가 진행시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시작하려는 이 일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일적인 것들이 환경이 되게 좋고 풍요롭고 여유인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 이건 본인의 판단이죠. 내 판단에 의해서 추진할 거야 라고 결정 내린 건 좀 단호해야 돼요. 그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하반기는 아마 1단계 했었던 거, 상반기에 이르렀던 거,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려던 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주 에너지로 봤을 때는 왕릉 제사가 나왔거든요. 하반기에 내가 아주 중요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진행하려는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거나 그분의 조언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에너지네요. 그리고 이 중대한 일이라 그러는 건 두 개가 참 우주 메시지가 비슷하네요. 금전 상황이 하반기에 내가 하려는 이 모든 일들은 책임이 따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맞아. 약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줬는데 그 상황이 좋지 못하면 다 나의 책임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왕 진행이 됐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 나보다 어른, 나이 드신 분이 추천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신다면 기꺼이 그건 나한테 럭키비키예요. 그러니까 행운이 따르고 또 하반기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놓일 거거든요. 그 일에는 반드시 정말 중요한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그 일 또한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신중함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진짜 진중하게 고민하다 보면 그 안에 해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놓치지 말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윗사람이나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좋고 그 추진하는 일 모든 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현실성을 굉장히 따져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이거 아이 선택하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이거 아이를 선택하신 분은 현실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변화가 조금 시작된 분이 아닐까? 그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자세가 필요한 분이 타이거 아이 아니면 변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변화가 이미 시작됐거나 금전상에 아니면 뭐 직업에 또는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내 금전 상황에 뭔가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해나가야 할 때 좀 용기를 얻어야 될 때 이 타이거 아이를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얘를 왜 뒤집지 않고 바로 하기만 했지? 자, 일단은, 네. 공통된 게 조금 보이네요. 칼이 많이 보이네. 네. 일단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타이거 아이 호환석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좀 좋아하는 스톤인데, 보면 신비로워요. 뭔가 되게 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빛깔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 스톤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신 분의 현재 금전 상황을 보니까 좀 침체기다 라고 보여지네요.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뭔가 묶여 있어. 그죠? 나아가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 상황이 좀 풀릴 때까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잠시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나한테 다시 기회가 오거나 이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본인이 지금 처해져 있는 금전 상황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여유롭진 않고 내가 뭔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막혀있는 금전을 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현실적인 문제는 뭐지? 이걸 어떻게 해나갈까? 라고 좀 결단을 내려서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닐까.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다면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그리고 지금 이 호환석을 선택하신 분은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챙겨야 될, 이 주변을 돌아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할 존재들이 좀 주변에 많다. 여기도 돌봐야 되고 저기도 신경 쓰이고 여기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나는 진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마음을 너무 많이 써서 여력이 안 되면 몸이라도 가서 챙겨준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내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죠. 누구에게나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굉장히 강하네요. 티내지 않고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우신데 인내심이 굉장해요. 그리고 좀 잘 감내하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네요.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보통은 어떤 일을 해낼 때 있어서 목표가 타인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 죽어도 나 힘들어 죽겠어 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눈에 보인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공이 굉장히 커서 내 책임과 인내력으로 지금 이 상황을 버틸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금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인가 하면 내가 결단을 내리잖아요. 확고하게 판단을 내려서 결단을 내리면 추진해요. 누가 뭐라 하건 간에 내가 결정 내린 것은 끝까지 할 거야. 이 인내 카드하고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결단 내린 상황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진행시킨다 라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이 결단하기까지 이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어떤 금전을 지출하거나 돈을 버는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보충해야 하거나 돈에 대한 어떤 태도가 좀 많이 신중하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고민하다가 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진행은 하는데
이 결정하기까지 나는 조금 신중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타인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남들하고 좀 다른 발상을 해. 아, 내가 돈이 좀 매여 있다? 이 매인 걸 어떻게 돌파하지라는 고민을 혼자 해요. 자신만의 어떤 발상, 기존의 걸 좀 완전 다르게 바라보는 시점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걸 한번 시도한다. 해낼 때까지 가본다. 라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한 내공이고 끈기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단지 결정 내리는데 너무 신중하시다. 이런 부분이 보이네요. 자, 하반기에 이 호환석을 선택하신 분은 내가 하반기에 돈 걱정을 안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금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니까 자애로운 엄마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제가 아까 주변에 챙길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 내가 챙겨야 할 주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되게 여유 있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 챙기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주변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돈을 손에 쥐게 되면 막 허틀게 막 돈을 쓰고 사치를 하고 나를 위해서 막 쓰고 이런 분은 절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금전이 내 가정 내에, 또는 내 사업체 내에, 또는 내 부모님과 함께 있는 내에, 내 가족 집단, 1차적인 집단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은 되게 마음이 여리다고도 보이거든요. 좀 신중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 여기도 챙기고 저기도 챙기고 저기도 챙기고 저기도 챙기고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냐 하면 내가 좀 단호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선을 넘는 지출은 좀 삼가해야 되고, 아닌 것에 대한 투자는 안 해야 되고, 나한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저 제안을 왜 하지? 저거 맞나? 만약에 뭐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이게 합당한 것인가? 굉장히 따져야 돼요. 근데 굉장히 따지는데 여성스러운 모습을 다 가졌죠. 좀 더 인자하게. 내가 너무 냉철하고 칼 같은 게 아니라 단호하되 부드럽게. 결정적이되 이해심이 많게. 배려심이 많게. 그렇게 이제 주변의 인간관계들을 해나가시는 게 내 금전 운을 좋게 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돼요. 사업체를 가지신 분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프로젝트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주변을 돌보기 위해서고 또 책임을 지기 위한 확고한 자신의 어떤 목적의식과 그런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로움, 풍요로움, 따뜻함, 이렇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 내가 냉철한 판단은 하되 사람을 대할 때 유하게, 이런 면모를 조금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돈에 대한 내 노력에 칼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마음에 조금 꺼리낌이 있어. 내가 너무 단호했나? 아, 저건 또 내가 너무 심했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내가 지금 하반기에는 내가 우선이어야 돼. 모든 돈을 버는 일을 옆집 사장님, 저기 뭐 거래처, 뭐 누구 상사님, 그런 사람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오로지 내 이익을 1순위에 두고 결정한다. 모든 결정은 일단 내가 1순위다. 지출하는 데 있어서도 돌볼 곳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나부터 챙기고 보자 라고 다소 비겁할 수 있어서 본인이 막 양심이 조금 불편하다 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내 양심이 다소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결정이. 속으로는 이기적인데 겉으로는 좀 자애로운 모습으로 또 포용력 있게
그리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되 주변을 잘 보살피는 그런 금전운으로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반기에 호환석을 가지신 분의 어떤 우주 에너지를 보면요. 이거 누군가가 독약을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한약에. 나를 조금 해코지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후린다든지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뭔가 뒷담화를 해서 내 상황이 좋지 못하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건 뭐 준비한다라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독약을 태우고 나는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나를 통해 갖고 이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믿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배신 당하거나 뒤통수 맞거나 굉장히 내가 손해날 일이 있는 거야. 그래, 주변 점검을 가까운 사람들의 점검, 특히 돈거래에 있어서는 좀 단호해야 된다. 이기적이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약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하지만 이런 반면 되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요건 이 왕의 결혼식이거든요. 왕의 결혼식은 내가 힘든 상황을, 지금 이분이 상황이 좋진 않았어. 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좋은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도, 새로운 거래, 더 좋은 계약, 연봉이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지는 어떤 이 행운이 같이 따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해 갖고 내가 100% 너무 믿어가지고 이건 내가 나쁘고 상대가 나쁘다기보단 그런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돈거래를 일단 안 하는 게 좋고 좀 단호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핑계를 댈 때도 내가 지금 챙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상대를 거절한다든지. 그래서 안 좋은 일은 내가 조금 따뜻하게 상대를 거절하고 거리감을 두고 100%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에너지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틀림없이 좋은 계약 성사, 지금보다 새로운 어떤 전환점,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금전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이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소달라이트를 선택하신 분. 이원석이 끌렸다라는 분은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는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분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네네. 네, 이분이 일단 오늘 주제가 금전이니까 어떤 금전에 대한 어떤 태도가 조금 감정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직감, 촉인데 이거 사고 싶은 거, 이거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엄청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면 투자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사고 내가 좋아하면 밀어붙이는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현재의 본인의 상황은 문카드가 2개가 떠가지고 조금 불확실하고 약간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이런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복은 많으시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일단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금전 상황이 문카드와 5, 그
그 다음에 8. 지팡이네요. 금전이 기복이 조금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출이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내가 카드 값이 매달 다른 거지. 이번 달 좀 아꼈다 싶으면 다음 달 완전 폭망하고, 또는 투자한 곳이 이번 달에는 살았는데 다음 달에는 폭망하고, 이 기복이 조금 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뭔가 계획하거나 밀어붙이는 일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잘 될까? 아닐까? 그래서 걱정이 조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확신이 없을 때 우린 불안하거든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복이 있을 때 이걸 안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면 불안한 건 당연해요. 이럴 때는 이 달 카드가 2개 떴잖아요. 이분은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선택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조금 신중해. 확신이 서는 그 시점까지. 현실적으로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나아가는 건 내 불안을 더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해라. 현실적으로 이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라. 불안하겠지만. 그래야 손해가 안 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금전 상황을 봐서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어떤 금전에 대해서 달과 5번이라 뭔가가 문제가 발생함을 본인이 감지했다. 나한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시 제거하던지, 이거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방법을 바꾸든지 챈트를 바꿔야 되든지 뭐 PR을 한다든지 지금 좀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걸 본인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몸부림, 그리고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문제점을 좀 더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다시 뭔가 재정립해야 되는 어떤 시기에 와 있다 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느껴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한테 어떤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하반기에. 뭐 그냥 있었는데 뭔가 준비되어 있었겠죠. 본인에게는. 갑자기 뭔가 상황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다. 얼떨결에 뭐가 와서 훅 밀고 나간다. 배를 띄워가지고 막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돛뒤에서 순풍이 훅 불어서 내가 지금 빨리 진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갑자기 속도감이 붙는다. 불확실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떻게 할까 몸부림치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제안을 받게 돼서 진행되게 된다. 나아가게 된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금전 상황이 무언가 갑작스럽게 놀라고 진행되는 일이 있다. 약간 속도감이 있다.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요. 불안했다가 정체됐다가 되니 많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제가 발견됐는데 우연히 뭔가 이거 나쁘지 않네? 라는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본인이 돈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은 보면은 뭐냐면 일 잘하는 분이거든요.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하는 분이시거나 또는 자신이 목표한 걸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대가는 공자가 없다. 나는 내가 한 대가를 느끼고 굉장한 자부심과 이 뿌듯함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돈은 그저 오지 않고 내 노력에 대한 대가고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나 좀 칭찬해 스스로를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자기가 이렇게 흐뭇한 상황이 돼서 자부심이 느낄 때까지는 굉장한 노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하고 싶은 일. 이 사람은 좀 감정의 카드가 많으니까 돈을 대하는데도 감정 카드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그걸 추진해서 성과를 이뤘을 때 만족한다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성취감을 굉장히 느껴. 그러니까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대가로 얻는 부분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분. 돈에 대한 가치를 아시는 분. 그래서 약간 내 성공에 대해서 좀 자랑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 나 이만큼 했어 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영광들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내가 예전에 뭘 해가지고 성공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갖고 그걸 성공시켰는데, 그때 그거를 해가지고 보너스가 그래서 나는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용하거나 그 돈을 통해서 내가 기쁘거나 어떤 추억이 있는 걸 절대 잊지 않아요. 그때 돈을 잘 벌었었던 그 기분 좋은 기억들을 항상 가지고 있고 잊지 않는 분, 그런 분이에요. 돈에도 감성을 입힐 수 있으니까만은 돈을 벌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성취감을 스스로도 되게 뿌듯해하고 또 그 영광을 잊지 않고 자기의 이 전시된 트로피들처럼 쫙 기억의 락으로 두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하반기 때 내가 좀 돈 걱정 덜하고 돈 걱정 좀 안 해보고 하려면 하반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 팀 있죠. 회사에 가도 팀이 있을 거고 일을 하면 사업장에서 팀이 있을 거고, 그죠? 그 팀들하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고 해요. 나 혼자서 절대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챙기고 살뜰히 돌보고 하면 나한테 금전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해질 때까지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달카드는 앞도 안 보이는데 뭔가 투자하고 퍽퍽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에 가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확실해지는 것만, 확실히 보이는 것만 누가 들어도 그거는 해볼 만해 라는 것에만 투자하고 추진하고 하는 게 좋아요. 불확실한 거, 잘 될 거야 막연한 이상 가지고는 뭔가 움직이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보이죠? 내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감사함을 전하세요. 고맙다면 마음으로 고마운 게 아니라 작은 선물이라도 해가지고 고마워 고마워 가족같이 챙길 때 말로만 챙기는 게 아니라 밥도 사주고 뭐 키링도 사주고 향수도 사주고 이렇게 뭔가 이 소소한 행복과 내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뭘 넣어서 밥을 사주든 선물을 주든 주변 사람들하고 감사함을 좀 전달하고 소소하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덕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내 혼자 내가 되게 잘나서 아니고 내 주변하고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도움과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감 때문에 내 매출이나 내 금전운이 좋아진다라고 꼭 생각하세요. 하반기에는 그 감사한 마음과 가족같이 돌보는 내 마음에서 금전운이 상승할 거니까요. 살뜰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좀 너무 좋습니다. 상반기하고 다른 진짜 좋네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카드거든요. 축하할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축하할 일이 생겨서 한턱 써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여기도 지금 건배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건배 카드고. 그래서 약간 이 지출이 조금 축하할 일로 인해서 지출이 막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좋은 일인데 어째 그죠? 컵이 왔네요. 다 술잔같이 지금 방금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외루 카드를 보면서. 어쨌든 축하할 일이 생긴답니다.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은 상궁이거든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행운이 당신에게 기다려요. 귀인. 나하고 신분 차이가 나든지 나이 차이가 나든지 전혀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신분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하반기에는 금전 고민이 끝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축하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금전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주변에 감사함을 절대 잊지 말고 가족같이 살뜰하게 지키신다면 하반기 금전운 굉장히 좋고요. 귀인 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는 일들이 기다릴 거예요.
모호한 일들이 다 해결될 전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소달라이트. 달 카드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에게 이끌림이 있었던 이 원서. 좋은 행운과 축하할 일이 그득한 하반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옐로우 제이드 선택하신 분. 자, 이 제이드가 옥이거든요. 옥은 동양에서 행운을 뜻해요. 약간 하늘의 운을 바라시는 분. 네, 하늘의 금전적인 행운을 바라시는 분이 이게 본능적으로 옐로우 제이드를 뽑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카드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런 분인가. 볼까요? 자,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이드를 선택하신 분의 현재 금전 상황은 굉장히 절약 모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은 지금 현재 내가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매출이 있거나 여유롭지 않아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더 안정된 기반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돈을 쓰면 안 돼. 아껴야 돼. 절약해야 돼.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똑똑 떨어지는 것이 정말 싫은 거예요. 지금 있는 돈을 하나도 손실 없이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점프되는 어떤 상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든지 본인의 현실적인 판단으로 지금 이 상황을 역전하기에 뭔가 큰 그게 기대가 안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내 돈이라도 잘 지켜야지. 쓰면 안 되지. 아껴야지. 이런 모드에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집착에 가까워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금전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행동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직장에서 누구의 아이디어를 훔쳐서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뭐 성공을 시켜서 나의 위상을 올리고 싶다든지, 또는 어머 옆집에 저 아이디어 괜찮네, 또는 어디에 거 보고 저 아이디어 괜찮네, 내 거 할까? 내 걸로 만들어 버릴까? 요런 마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걸 은근슬쩍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내 것처럼 쫙 했는데 이게 매출로 연결되거나 또는 인정을 받거나 해버리면 막 칭찬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마음은 좀 찝찝한데 어쩌겠어. 내가 성공하려면 할 수 없지. 지금 요런 마음 상태예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걸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이기고 벌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다.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조금 마음은 저버리고 일단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플러스만 생각하는 거야. 돈에 마이너스 손실 10원도 손해보기 싫은 생각 때문에 이런 결정, 내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건 다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제안을 해볼까? 나는 손해나지 않는데 상대가 나한테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또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 물건이 되게 좋아 보여서 잘 팔렸으면 좋겠고요. 나는 손실이 하나도 안 돼야 되고, 남이 내 거가 좋아서 그거 어때요? 저째요? 이런 상황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 하는 이 현재의 금전 상황이에요. 금전의 분위기예요.
또 뭔가 살짝 제한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보기 되게 싫고 돈에 집착이 강하고 계산기를 머리에 놓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그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보다 좋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당신의 입지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제안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돈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제안들, 쫄깃한 제안들. 근데 이 제안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현재 내가 금전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황이 변동이 되게 많죠. 내 금전에 지금 변동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 모드로 들어간 거지. 절약 모드로. 근데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데 이분은 금전을 잘 다뤄요. 용통시키고 이래저래.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되게 능해. 여기에 이게 안 되면 이걸 둘러서 저렇게, 저걸 둘러서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그때 잘 위기를 넘어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하나 이상의 뭐 주업이 있어도 부업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두 개를 같이 놓고 막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멀티 기능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여기도 소득 저기도 소득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어서 정신없이 바쁘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 돈 저기 돈 저기 돈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 분이실 수도 있고. 근데 돈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분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내 이익만 생각할 거야 라고 현재 이 상황이 된 게 어쩌면은 돈에 대한 배신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돈은 믿어도 사람은 안 믿어 라는 경험 지수가 있다든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지? 라는 거죠. 또 나는 다른 사람 마음을 쉽게 배신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이익 앞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돈으로. 내가 금전을 대하는 태도니까. 나의 태도니까. 본인이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떤 과거의 경험 지수도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 돈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들, 그런 경험 지수들이 현재의 나의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는 줘도 나는 이익을 남길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거든요. 돈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보여져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덜 하고 살려면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라는 카드, 본인의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도 기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반기에 또 자존심도 있지.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해. 차라리 내가 덜 쓰고 있는 걸 잘 유지하는 게 낫지. 뭘 키우거나 뭐 하거나 하는 거 무마할 수도 있어. 기댈 데가 없잖아. 내가 도움 받을 데도 없어. 진짜 나 스스로 해야 돼. 진짜 하반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이 금전을 축적해야 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대를 하지 마라, 주변에. 너를 도와줄 여력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올곧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노력. 근데 도움 받을 때도 없는데 노력도 안 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현실적이고 또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내 것만 따지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돈 버는 방식을 자꾸 선택하게 되면 결과는 내가 운이 나쁠 때는 그게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런 에너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성적이게 정확하게 적합한 어떤 판단 아래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내가 실력으로 그 중에서 우뚝 서야 된다. 라고 해요.
경쟁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아, 나라는 사람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얘 거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 돼. 내게 더 나은 걸 상대를 이렇게 나쁘고 상처를 주는 방법보다는, 내 걸 더 좋다라고 PR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남에게 상처 준 게 결국은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보니. 이제 치열하게 이제 실력을 갖추고서 경쟁, 내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자세, 나를 알리는 자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되게 바쁘고 적극적이고 실력 행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반기에는.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우주 에너지는 이 규장각이거든요. 규장각은 굉장히 전문적인 왕실 도서관이잖아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일단은 실력이 있어. 그럼 나도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에너지도 당신의 실력에 응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실력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PR 하다 보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우연하게 내가 명성을 떨치거나 실력을 인정받거나 조금 뭐 잘했다고 칭찬받거나 소득이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운은 따라준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거래 하지 마세요. 이거 궁녀하고 내시가 사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몰래해서 안 들키면 다행인데 몰래해서 꼬리가 길면 밟혀요. 언젠가는. 그래서 사사로이 내가 몰래 뒷돈을 거래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일, 이익 때문에 내가 하게 되면 틀림없이 망신수가 있다고 해요. 본인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 뒷거래, 몰래 하는 것, 달콤한 이런 유혹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본인에게 제한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시고 정당하게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금액이 하반기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행운은 당신의 실력으로 만들어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제이드를 선택하시는 분은 마음이 불편한 행동, 뒷거래, 그 다음에 남을 아프게 하는 행동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달콤한 거래 제한 같은 것들을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모든 거래를 이 법의 카드잖아요. 관제구설에 안 걸리려면 이 망신수가 있으면 이 관제구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제구설 이런 거 안 걸리려면은 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되, 그게 어디에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